오늘은 조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대학 입시의 어떤 한 내용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벨 프랩 학원인데, 이제 학원에서 하는 이제 미국 입시, 미국 대학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컨텐츠 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점점 더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더 사람들한테 이제 뭐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조금 더 꾸며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원장님과 제가 같이 함께 하게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인데, 새로운 게스트들도 좀 많이 모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둘이 얘기하는 이런 콘텐츠들로 좀 많이 한번 꾸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초대하신 선생님은 저희 학원에서 AP Psychology, History, 그리고 Economics를 가리키고 계시는 앨런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앨런 선생입니다. Psychology, Econ, History 강의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그냥 그냥 간단하게 우리 오늘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냥 해볼까 하면서 그냥 되게 러프하게 그냥 좀 선생님한테 여쭤볼 것들 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기다리지 않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선생님의 캐릭터나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선생님에 대한 좀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AP Psychology, AP Economics 선생님으로서 겪는 가장 당황하거나 웃겼던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해가지고. 네, 이컨 강의를 하면서 제일 고마웠지만 긍정적으로 황당했던 케이스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주식 동아리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경제학을 공부하면 주식 투자에 즉각적으로 뭔가 도움이 막 되면 좋겠지만 그 연관고리가 막 절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근데 저는 별로 기여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벌었어요라고 감사 인사를 할 때 그래 스벅 쿠폰이라도 보내봐 라는 식으로 했었을 때 가장 귀여우면서 황당했던 아니 도움이 되겠지만 딱 공부를 하면 주식 투자 잘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경제 전공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단순하게 황당했던 경험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심리학 강의를 하면서 가장 웃겼던 것 중에 하나는 학부형들이 컴플레인 할 때인데 뭐냐면 선생님 얘가 똑똑해지더니 잠을 좀 줄이자고 했더니 엄마 과학적으로는 잠을 이 정도 자야 되거든 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했거든 이라고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기어올라서 힘들다라고 하는 자랑인 것 같기도 하고 불만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점수는 잘 나왔고요. 네, 좋은 대학을 갔는데 이제 반항도 좀 클래스 있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게 심리학이다. 저랑 같이 하시면 엄마 아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같이 공부하시죠. 네. 그러면 그 이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코노미를 어떻게 무엇을 배웠을 때 그나마 조금 주식에 주식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네. 좀 있잖아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아니면 매크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따지면은 이견이 있지만 네. 매크로를 잘 읽어내는 게 네. 뭐랄까 국장 미국장 이런 표현을 쓰는데 크게 망하지 않는 비결인 것 같다는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저한테 배운 분들도 있고 후배들 이런 분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 네. 이견이 있긴 하겠지만 매크로 거시적인 흐름을 잘 봐야 대박은 못 나도 쪽박은 안 차면서 가족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매기는 것 같아서 요즘 또 청소년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그 네. 매크로랑 마이크로 중에서 어떤 과목이 조금 더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런 뭐가 좋아라고 하면 it depends, 케바케 사바사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만 그래프 같은 거를 이제 수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공부하는 거 힘들어했던 친구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비교적 더 많이 나오는 초반에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 많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 시작을 할 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것을 연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힘들어 했다면 그래프를 꼼꼼하게 차분히 공부를 해라.
예, 그런 건. 그리고 뭐 사회적 관심이 많아가지고 역사 공부를 할 때 대공황이 어떻게 일어났으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해가 이랬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조금 재밌는 어떤 제가 거기서 재미를 느꼈다면 그런 친구들은 매크로에서 거시에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시너지가 보통 마이크로에서는 민시에서는 잘 안 나고 역사 과목과 연결고리는 그리고 비교 정치와 연결고리는 비교 거시에서 가서 연결이 되거든요. 네. 항상 사회 과목 연결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회 과목 사회 과목에 사회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한 친구들은 비교적 매크로가 쉬울 것이고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알아서 가져가시라. 내가 그래프를 잘 이해하나? 잘 못하는데 그렇다면 마이크로에 고생을 하겠군. 그래서 가능한 보통 마이크로의 시작이 매크로로 가긴 하지만 그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준비하고 대하는 게 다를 것이다. 네. 선생님, 보통 학생들이 이 뭐라고 그러죠? 그 매크로하고 마이크로하고 네. 이게 같은 과목인데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좀 다른 점이 뭘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게 좀 연결고리가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오케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꼭 올해 안에 마이크로 매크로 동시에 봐가지고 끝내야만 할까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들은 일단 마이크로 시작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 그 다음 해에 매크로 시작해도 앞에 있는 내용을 해야만 매크로를 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좋지만 다른 과목과의 연결고리 잘 봐가지고 그럼 마이크로 먼저 하고 매크로 내년에 라고 하는 전략도 큰 틀에서 봐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집착할 필요 없다. 네.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나 그 학생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네. 좀 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성향에 말씀드렸었고, 아니, 지금 당장 올해 이 과목을 해야 되는데, 매크로까지 하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미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무조건 절대 하나에 끝내야 된다? 그건 아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하면 많이 힘들까요, 학생들이? 두 개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꽤 많이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해에 걸쳐서 해도 나쁘지 않다. 단, 전체 어떤 플랜에서 AP 어떤 그런 구성을 할 때, 봤을 때 아무래도 매크로까지 넣는 게 힘들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 내년에 어떤 고생을 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년에 미뤄도 괜찮다. 괜찮은 정도. 이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던진 엉뚱한 거다 이제 기발한 질문 중 혹시 그 기억에 남는 것들 같은 이런 게 있나요? 번뜩이는 가장 재밌는 게 있다기보다, 네. 한 심리학을 한 20년 정도 강의하다 보니까, 네. MBTI가 뭐야? 아우, 저런 거 재미없어. 2005년엔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물어볼 때마다 한 최근 10년 동안은, 근데 MBTI가 뭐예요? MBTI 사실이에요? 간짜예요? 진짜예요? 지긋지긋해요? 이런 얘기들. 그치, 그래서 그치. 그 성격 제가 항상 먼저 시작할 때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파블로프의 개는 다 한단 말이에요. 네.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도. 네.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랑 강아지들이 막 이런 훈련시키는 영상으로 낚시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 한 7, 8년 동안은 계속 MBTI 얘기를 하면서 MBTI가 완벽한 진실은 아니지만 심리학 연구가 완벽한 진실이 아니고 심지어 물리학 같은 것들도 이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니 AP는 아니겠지만 심리학이든 사회 과목을 대할 때 겸손함을 배우자라는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이 MBTI가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절대 진실이 아니니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최근 한 5, 6년 동안, 7, 8년 동안의 가장 큰 고민? 뭐 기발하진 않지만 예상 가능한 엉뚱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그런 거 좋네요. 선생님, 그 AP 사이콜로지가 네. 다른 AP 과목에 비해서 학생들이 좀 쉽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좀 등한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샤이 땡땡땡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샤이 트럼프. 트럼프 아저씨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트럼프 아저씨 너무 터프한데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부끄러운데. 부끄러워서 샤이 트럼프로 사랑을 표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너 시험 봤다며 어쩌이야? 라고 물어보라고. 친한 친구한테. 사람들이 다 심리학 싶다고 하는데 난 사점이 나왔어. 그럼 숨어있는 샤이 4점들이 많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당신은 4점, 5점 못 맞는다. 이런 사고력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 쉽다. 오케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토끼와 거북이 2화, 5화가 왜 있겠어요? 토끼가 당연히 이기죠. 거북이가 왜 이기는 경우가 있냐면 항상 이기는 건 아니지만 심리학만 중요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심리학, can you wait? 미루다 3일 전. 그래서 울면서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쉬워도 너한테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심리학이 가장 기본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험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으니 그걸 해놔야 심리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동기부여 기술로 엄마 아빠가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를 끌어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키워야 수험생활 적어도 고등학교 11, 12학년 이 과정이 덜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은 5점 맞고 때려치울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5점도 맞기 힘들 텐데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잘 동기부여가 되면 토플 지문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네. 오케이. 심리학 지식은 토플 지문에도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해가지고 잘 내가 수험생활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총합적으로 봤을 땐 심리학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제가 한번 어필하고 있죠. 쉽죠? 너한테는 안 쉽다. 그리고 숨어있는 4점짜리, 3점짜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콜러지는 뭐 히스토리나 뭐 이콘처럼 이렇게 좀 히스토리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사이콜러지는 그러면 AP 중에서 좀 저학년 학생들이 뭐 10학년 학생들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어떤 클래스에 10학년, 11학년, 12학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10학년 학생들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토플 시험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수면 관리할 때 이렇게 좋을 것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학년 학생 좀 다가와서 선생님 좀 일찍 들을 걸 그랬어요. 뭐 어렵진 않은데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11학년, 10학년 때 고생하면서 깨달았던 그런 지식들을 진짜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했나 모르겠는데 심리학에 다 있었던 내용이네요 라고 하는 식으로 심리학에 대한 간증, 제 수업에 대한 간증 해줄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미리 와라라고 하는 거죠. 네. 고대 그리스요 그러면 철학은 모든 학문의 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라고 안 하겠는데 심리학이 쉬우니까 먼저 해. 베이스로 시작해. 워밍업으로 이렇게 또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권장도 하고 있죠. 네, 좋은 정보가 되겠네요. 학생들한테 선택하는. 네. 두 과목 쪽 그러면 제일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심리학과 이콘 지금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네. 오늘 좀 주제를 꺼냈는데 네. 그 두 개 중에서 조금 더 두 과목의 큰 매력 덩어리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심리학은 또 말씀드렸던 걸 더해서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많은 청소년들이 막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한단 말이에요. 대학교 가서 연애를 못하면 심지어 쟤는 뭐 바보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 고등학교도 막 이렇게 초등학생도 막 나 못소리예요 서운해 이런 오케이. 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드는 게 중요한 것만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를 할 때인지 아니면 남자친구랑 사귈 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심지어. 그러니까, 여자친구 사귀어 공부 잘한다? 이건 절대 아니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 쓸데없는 관심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으니, 총합적으로. 그리고 감히 저도 부끄러운 삶을 산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건실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명문대를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한다. 올바른 삶을 잘 살기 위한 경제는 그런 즉각적인 밸류 이런 거는 하긴 힘들긴 하죠 사실. 그런데 이제 이런 간증 증언도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래프를 잘 그리는 연습을 하다 보니 물리나 수학에서도 그래프를 뭘 먼저 그려 잘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서를 그려야 잘 되는 게 있단 말인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하, 지오메트리 이쪽 공부들 좀 편해졌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역사에서 특히 매크로 쪽으로 가면 어떤 역사에 대한 매크로적인 분석 이렇게 발표 같은 거 한다든지 그때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 몰라도 한국에서 이제 특목고나 거기 한 친구 몰라도 이제 미국식, 서양식 공부하는 친구들은 AP가 거기 내용을 가지고도 발표한단 말이죠. 수업 시간에. 근데 그럴 때 그냥 단편적인 걸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상에 대한 비교 정치 과목에 배운 지식과 함께 경제학적 접근 분석 이런 거. 그렇죠. 단순한 뉴딜 정책,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거. 역사적이기도 하고 비교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발표를 뭐라는 거야. 나는 한국말이 불편하고 영어가 편하지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는 점수를 따기 위한 AP, 발표를 하기 위한 AP 모두가 한다. 그때 핵심은 경제다. 그때는 사실은 심리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제 커리어 시작을 하긴 했었고
그때는 경제학적 접근이 빠지면 사실 아쉽죠. 그렇죠. 네, 맞죠. 그래서 얘기할 게 많으니까. 조금 덜 재밌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입시를 하거나 원서를 낼 때 경제가 빠질 수 없고 이건이 빠질 수 없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 이코노믹한 퍼스펙티브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선생님들이 오 제법인데 라고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사실은 이코노믹 퍼스펙티브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어떤 학생들이 나는 이콘을 전공하고 싶어요. 네.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사이콜로지가 재밌는데 네. 사이콜로지를 전공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말들을 간혹가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케미스트리를 가르치니까 네. 잘 몰라요 그쪽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해 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사이콜로지를 전공하면 너는 나중에 뭘 할 수 있어. 네, 오케이. 이콘을 전공하면 너는 뭘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현기증 나요. 첫 번째, 많이 들은 질문이고, 할 얘기가 더 많은데, 간결하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막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네. 막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막 색깔로 그려놓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막 천천히 가라고 막 삐뚤빼뚤한 그림을 그려놓기도 해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행동경제학, 비헤비어 에코노믹스라고 하는 건데, 경제학과 심리학의 접목이고, 요즘 최근에 막 저는 뭐 경제 전공자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어필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왜 경제학을 어려워하는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학계에서 최근 막 노벨상 같은 거 막 20년 정도를 보면, 뭐 행동경제학, 심리학적 요소를 집어넣지 않고 분석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유명해지기 힘들어요. 노벨 경제학상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근데 그 양반들이 옛날에 다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시켜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비합리적으로 혹은 이상한 짓 해놓고 오늘 야식을 먹었지만 0칼로리 이렇게 바보 같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걸 분석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논문들이나 그런 연구들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 뭐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둘 다 해야 됩니다. 왜 먹방러들이 야 짜장면이 맛있냐 짬뽕 맛있냐 고민할 때 하나라도 더 먹어라라고 하잖아요. 심리학을 할까 경제학을 할까 뭐 하지? 여러분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둘 다 하되 어떤 쪽으로 갈지, 심리학과를 가서 경제학을 접목시킬지, 경제학과 가서 심리학을 접목시킬지 문제지, 한쪽을 버리고 한쪽 택할 문제라고 한다면 당신은 성공 못합니다. 저는 이제 전공자가 아니긴 하지만 꾸준하게 막 페이퍼를 읽으면서 이제 컨설팅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아카데믹 컨설팅 학생들한테. 그러면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꾸준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하는 논문들은 별로 각광하지 못한다. 네. 저도 원래 제가 대학 맨 처음에 갔었을 때 네. 제가 원래 그 전공을 그걸로 선택을 했었어요. 심리학으로. 근데 그랬다 나중에는 이제 심리학으로 1학년까지만 1학년 반 학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비즈니스로 옮기면서 나중에 아예 그냥 매니지먼트로 갔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 나와가지고는 이제 제가 자영업을 마케팅을 했는데 네. 그 마케팅 할 때 심리학이 그러니까 조금 배웠는데 그걸 재밌어서 계속 배웠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적용이 많이 되는 것들도 많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뭐 학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할 때도 심리학적인 부분이 진짜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리학을 배워가지고 심리학으로만 갈 수 있는 길들은 되게 많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접목시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또 하나 또 심리학의 강점과 말씀을 드려보면, 심리학적 그런 지식들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안다고 성공은 보장 못하지만 그거를 맞죠. 모르고 하면 망하기 편하다. 그걸 모르고 하면 망하기 뇌고 싶다. 망하는 지름길,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판단하는 걸 모르고 하는 것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경영 쪽을 가거나 경제 쪽을 보통 소위 문과들은 많이 간다고 하지만 심리학 요소를 전공할 필요 없이 분명히 뭔가 첨부해서 경영 전공자가 되어야 하고 경제 전공자가 되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오른쪽이 어느 쪽이냐. 추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경제 전공하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프로페셔널리스트 되려면, 스페셜리스트 되려면 심리학적 엘리먼트들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조금 그냥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인데 이제 네. 저희는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이제 좀 접근을 미국 대학을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면은 아이비리그 같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만약 질문을 드린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원장님도 좀 나중에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수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무슨 자기소개서 같은 거 써가지고 제출하는 거 뭐 2, 3단계가 있다고 치면 저는 점수를 만들어주는 데까지를 주로 많이 하니까 정확히는 그쵸. 몰라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혹은 경제학적인 마인드 전공하다 보면 에너지가 제한적이니 내가 IT 쪽을 할까 농업을 할까 에이 같은 시간이면 내가 IT 하는 게 맞겠네. 왜냐면 우리나라 애들은 인구는 많지 않은데 똑똑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농업을 하기보단 노동집약을 하기보단 IT를 하자. 자, 우린 스웨덴이고 핀란드고 하니까 IT로 가자.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갑자기 국제 정치, 국제 경쟁이 왜 하느냐. 내가 어떤 과목을 할 때 뭐에 잘 맞는지를 잘 투자해가지고 제한된 리소스를 잘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경제학 원리기도 하고 심리학도 적어도 있긴 하지만 네가 어떠한 과목에 더 특화돼서 이 과목은 재밌네 라고 하는 과정이 최고의 포트폴리오 만드는 과정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만들어가지고 점수 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써가지고 액티비티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쪽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아래쪽, 이쪽 기초적인 단계 전문가니까. 근데 얘가 그냥 억지로 컨설팅 선생님 시켜가지고 되지도 않는 과목도 억지로 하다가 3점 맞아가지고 날려버리는 것보단 빨리 뭔가를 시작해서 예를 들어 사회 과목만 보면 사회 과목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는 심리학과 역사나 경제를 다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정말 저는 역사 재밌어요 라고 역사는 재밌어 하는데 심리학 막 뉴런 나오고 막 그런 좋은 친구들도 있고 막 히포캠퍼스 뇌과학 나오면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거 다 싫어하지만 그래프를 잘 그려가지고 경제 잘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빨리 한 3개 정도는 가능 빨리 시작해라. 역사 과목. 심리는 되게 과학적이고 뇌과학도 나오고 뉴런 나오고 케미컬만 나오고 뉴로트랜스미터 나오니까 경제가 3과목 정도는 빨리 시작을 해서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입시 전략인 것 같고 어쩌다가 내가 아이비리그 왔는데 괜히 이상한 과 와가지고 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온 친구도 엄청 많아요. 많죠. 옛날에는 무조건 한국에 있는 잘 나가는 학교들 친구들 막 무조건 해외 보내다 이러면 철수 어디 갔어? 하버드 갔다더니 거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국에서 편입해가지고 이런 친구 많아지니까 우리 학부형들도 무조건 보내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감히 지금 입시가 중요하지 미래를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이런 학부형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근데 결국 얘가 더 유명한 학교의 일반적으로 더 좋은 과를 가는 것보다 덜 유명하더라도 자기랑 맞는 과를 고르는데 얘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좋은 테스트 되는 것 같다. 빨리 AP를 시작해가지고 얘가 어느 쪽인지. 그러면 대학교 가서도 덜 고생할 전공을 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 친구는 심리학 쪽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매니지먼트 쪽으로. 구성하기에도 편한.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주 좋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내가 어느 쪽 과목에 쏠리는구나. 사실 10학년 중이면 거의 다 정해졌죠. 전공이나 취향 같은 것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학교만 보지 말고 얘가 이런 취향이고 전공과 학교를 어느 맞춰가지고 가서 그래도 경영대를 가서 심리학을 해. 이런 식으로 뭔가 현실과 타협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제 생각에는 이쪽 기초적으로 과목을 만들어준 사람으로서 3과목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적어도 역사 과목은 빨리 해가지고 안 되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재수를 하거나 AP는 그래서 라이팅 실력이 엄청 좋아진단 말이에요. 엄청 시키거든요. 맞죠. 맞아요. 그거라도 남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역사는 시키고 심리학이나 경제학은 같은 문과라고는 치지만 소위 되게 상이한 나름의 가치가 있는 과목이니까 2가지 빨리 시키는 걸 추천을 드리죠. 그러면 완벽합니다. 입시 방향도 정해지고 가서 덜 고생할 과목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학교를 정하는 게 나중에 그런 아까 얘기했던 어떤 유명한 학교들 애들이 갔다가 다 돌아가지고 이렇게 편입해가지고 편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고생하는 과정을 덜 걷는 과정이 될 것 같다. 맞죠. 히스토리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네, 히스토리를 네. 하는 거. 그래서 학부형이랑도 얘기할 때도 적어도 라이팅은 남는다. 학교에서 쓰는 라이팅이 아주 껌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그래서 다음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가면은 이 과목들마다 이제 공부하는 법이나 아니면 또 팁 같은 거 있으면 선생님이 막 추천해 줄 수 있는 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최고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배우기 전까지라도 아니면은 뭐 꼭 안 배우더라도 뭐 혼자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공부하면 좀 좋은지에 대한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AI를 일부러 무료 버전을 쓰거든요. 네. 근데 AI를 띡 질문을 막 심한 욕은 아니니까 개떡 같은 질문도 좀 개떡한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질문의 수준이 높다라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이 나올 것이다라는 식의 지식은 쌓아놔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는 그러니까 AI가 뭐 주어지면 똑같은 지식 가진 사람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잘 하는지 일부러 실험한단 말이에요. 저도 확실한 지식이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이 물을 만한 대충 러프한 질문을 물어보면 얘가 개떡 같은 답을 주는데 조금 공부를 해는 것 같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좀 수준 높은 질문을 하면 정답에 가까운 걸 주더라고요. 그 단계에 빨리 도달하는 게 혼자 공부하든 저랑 같이 공부한 누구랑 하든 중요한 것 같다. 그 레벨. 근데 그 레벨은 뭐 심리학, 이 토플처럼 인증시험 있어가지고 심리학 인증시험 100점 맞으면 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자기가 알고 있는 심리학 지식을 딱 갖고 와서 챕터 하나를 배웠어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상한 답을 주지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주네.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는 실력 나 있어. 요거를 가지고 있어 혼자 해도 된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경제는 약간 좀 어려운 경우 있긴 하지만 그것도 좀 잘 물어봐서 할 수 있으면 가끔 선생님이 다 바쁘죠. 답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해가지고 나중에 하지 하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없겠고 혼자 즉각적으로 물어보고 직접 답할 수 있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 그 실력. 네. 가끔 너무 모호한 질문이어가지고 답을 어떻게 줘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렇죠, 맞죠. 그런 걸 피할 수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 네.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라고 쫙 준단 말이에요. AI나 선생님이나. 그죠. 그러면 안 읽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무리 AI가 나중에 뛰어난다고 한들 사람이 제대로 알고 뭘 가르쳐 줄지 이걸 딱딱딱 만들어서 해주는 게 그냥 커리큘럼이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아무리 AI가 있다고 한들 사람은 우리가 진짜 시험에서 뭐가 나오는지 딱딱딱 알고 진짜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알고 어떤 성향의 애들이 많은지도 요즘 애들은 이런 거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선생님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완벽한 답을 개떡까지 던져도 좋은 질문, 답변 주면 시작이 되면 그때는 대학교의 혁명이라고 하죠. 대학교 안 가도 돼요. 그때까지는 한참 멀었으니까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질문을 잘 하여 내가 원하는 답변을 잘 이끌어내는 실력까지는 먼저 혼자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 같은 좋은 자들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죠. 네. 엘렌성태 배우면 네. 이제 많이 물어요. 네. 학생들이. 그렇죠. 뭐 선생님 배우면 5점 나오나 이렇게 묻거든요. 엘렌성태 배우면 네. AP 5점 나온다 안 나온다. 학생들이 뭐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이렇게 뭐 5점 나오나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제가 처음에는 이거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아? 뭐 사바사지 사람마다 다르지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6점 나온다. 6점. 6점이 있나요? 6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질질 끌려가면서 아유 5점 나왔네. 아유 저 끝났다. 지긋지긋한 저 숙제. 이런 거. 예를 들면 여러분 방청소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유 맨날 엄마한테 그냥 구박받으면서 맨날 억지로 치우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엄마가 해주거나 아빠가 해주거나 그러면 막 엄마 아빠 유세 떨고 막 잔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숙제들. 그러니까 6점의 의미라는 건 이거죠. 오버해서 얘기하자면 이 시험 끝날까 봐 아쉽다. 더 공부하고 싶은데 5점은 당연하고 이 끝나면 5월부터 뭐 하지? 공허감 스타일이면 어떡하지? 아이유 언니들 보니까 막 공연 막 6만 명 앞에서 한다음에 공허감을 느낀다고 하던데 그런 거 느끼면 어떡하지? 라고 할 만한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5월달에 끝나고 나서 많은 학교들에서 발표 같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나중에 발표해야지 라고 하는 건방진 자세 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심리학도 얘기했었지만 이거 잘하면 나중에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너끈히 5점이 나오지. 선생님 4점 나오면 어떡하죠? 5점 나오면 어떡하죠? 아니 4점 나오면 어떡하죠? 3점 안 나오겠죠? 이런 질문 하는 게 글러먹은 거죠. 그런 질문 해야 되면 내가 진짜 그 공부를 대충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공부를 하겠다. 예를 들어 뭐가 중요하냐?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 양질의 공부 30분씩 곱하기 5일 어쩌고 했잖아요. 네. 양질의 공부가 뭔지를 알게 되시고 5일 하시고 그런 거 하게 되면 오케이. 내가 5점 나올까 말까 어떡하지? 이렇게. 점수를 왜 확인해 보니? 당연히 5점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뱉으면 왕따를 당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까지 가는 게 맞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맞죠. 그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좀 자신감 있게 좀 네. 이렇게 좀 살자는 거죠. 그게 6점이라는 의미. 그게 6점. 6점을 몇 개는 갈 수 있어요. 5점에 오늘 점수 나왔니? 확인 안 해봐? 확인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왜? 얘기하면 안 되지. 6점 나오니까 5점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데 언제 오지 점수 언제 나오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공부가 되려면 양질의 공부 뭐 1시간씩 몇 번 이렇게 되는 거. 5점 따위는 무시하고 6점 맞을 준비. 제가 말한 6점. 그게 중요하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일단 뭐 이야기할 건 거의 다 했는데 이것도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들으면서 가장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스터디 위드 미. 네. 그거 전 되게 좋은 네.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위드 미는 조금 제 욕심만 얘기해 볼게요. 네. 예를 들어 차별을 할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무슨 차별이요? 선생님 뭐 고등학교 후배들이요.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어떤 뭐 이렇게 플래시 카드 앱 같은 걸 인증시킨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열심히 숙제를 인증하고 공부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만 참석시키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선생님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비디오 딱 켜놓고 수업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숙제하는 겁니다. 그 비디오라는 게 이제 그 줌. 네, 그죠. 줌 켜놓고. 네, 줌 켜놓고. 근데 2개가 필요하다. 가능한 2개가 필요한데 뭐냐면 여러분 얼굴을 비치는 뭐 노트북 카메라 하나. 카메라와 여러분이 모니터를 비치는 카메라 하나가 필요합니다. 왜냐? 게임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바보 같은 친구들은 이 안경이 다 비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척하면서 게임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엄마가 시키니까. 그렇지. 선생님이랑 뭐 한다던데 가서 온라인 연습해 같이 선생님이랑 뿅뿅뿅뿅뿅 하는 게 다 보여요. 성의도 없죠. 근데 그런 친구들 제어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 저도 사실 수업 준비 같은 거 하면서 유튜브 켜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저도 싫어요 그런 거. 심리학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켜놓고 온갖 몰입해가지고 1시간 뒤에 5분 질문할 시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학생들한테 되게 메리트거든요. 그럼요. 근데 요거를 잘만 사용하면 최고인데 왜 그걸 자꾸만 이렇게 학생 때는 또 그거 몰라요. 학생 때 모르죠. 이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게임하게 되고 딴짓하고 싶어지고 이러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진짜 도움되는 어떤 시간이었는데 그게 참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심지어 성인 돼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네. 예를 들어 어떤 스터디 그룹의 짱이 딱 켜놓고 같이 막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타벅스 같은 카페를 갔는데 카메라를 켜놓고 여기다 켜놓고 하는 게 뭐 하는 거 봤더니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배운 건데 코로나 이전부터. 그래서 학생들이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딴지 못하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예를 들어 뭐 나중에 이런저런 질문 기회도 많이 주고 그러고 하면 그게 시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뭘 모르는지를 솔직히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라고 하면 어떤 학생이 저는 37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러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해가 됩니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려면 저도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저도 1시간 잘 거 8시간 잘 거 6시간 자면서 하면 으쌰으쌰 기분이 좋죠. 맞죠. 그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니까 다른 수능 강사하는 분들도 그런 거 한대요. 가끔 본인이 와가지고 같이 수업 준비도 하면서 소위 일타 강사들은 몇백 명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니 가끔 친한 조교들과 석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못할 일이 없는 것 같고 심리학적으로 도움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 프로세스 너무 좋았어가지고 한번 꼭 알려주고 싶었었어요. 한 번 더. 그리고 저도 미라클 모닝 같은 거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벽에 할 때가 있는데 그 경우에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저녁이고 그냥 딱 맞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국내파 치고 영어를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부족한 게 있으니 대신 수업할 때는 한국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말밖에 못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줌으로 수업하든. 근데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못하지만 영어로 막 심리학이나 경제에 관한 얘기를 영어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저도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학생들을 이용하는 건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이용할 정도로 제가 영어를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서로 좋은 거죠. 그렇죠. 저 동기부여가 으쌰으쌰 되는 거고. 네, 서로 이제 윈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지고 영어로 막 경제학적 토론하면 사람들이 있어 보이지. 있어 보이거든요. 마치 애플 랩탑 갖고 그렇죠. 오는 것보다 이게 더 조금. 저는 LG 노트북 그램도 아니고 킬로그램 노트북이지만 킬로그램 노트북이지만 그런 식으로 요즘 말장난하는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능력, 있어빌리티를 보이려고 하는 것도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죠, 맞죠. 이제 그렇게 하면 저도 학생들 고객 충성 높은 고객들을 할 수도 있고 학생한테 도움도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차별하는 정당화 메커니즘도 되고
차별이 목적은 아니지만.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어떤 좀 재밌는 주제 뭐 있으면은 한번 네. 오늘 한번 해보니까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재밌죠? 네, 나쁘지 네, 않죠 그럼요. 이거. 아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요? 써지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요. 켜놓고. 아니면 강사들도 수업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게 선생님도 이렇게 와가시고 오시고 애들도 그냥 어떤 강의나 비오는 게 있으면 거기 와가지고 애들이 공부하면서 선생님 수업 준비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다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있던 애들 그냥 한번 그냥 간단하게 네. 그 Q&A 한번 하고 네.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거 이제 수학 문제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네. 즉각적으로 답을 안 하니까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물어보는 막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네. 콴다 아니면 뭐 칸 아카데미.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공부하고 오히려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각자 집에서 공부하고 오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경제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Q&A 세션 같은 거를 이제 한국 학원에서 뭐 이렇게 수학 과목 같은 것들은 물리 과목 같은 것들은 이제 질문 조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니까 할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뭐 과선생님 오면 하지 뭐 갑자기 과선생님 취소하고 막 내가 바빠가지고 연기하고 그러면 흥미를 잃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하는 거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줌으로 강의할 때부터 했던 거긴 한데 누적되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 하면 사실은 일이 많아지니까 싫어하시는 학원들이 있어요. 안 하셔도 돼요. 해도 되나? 뭐 안 하셔도 된다고 하면 해도 되는 거죠. 아니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 괜히 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학원 측에서는 좀 이제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학원 쪽도 선생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건데 선생님도 시간 내서 하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그럼 강사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게 또 싫을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학원에서 싫어하는 건 좀 이상한데. 그렇죠. 엄청나게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는 너무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 학부형들이 많이 안 그러긴 하지만 우리는 못 들어가요. 뭐 그런 거. 혹은 예를 들어 거기 뭐 한다고 더 많이 질문 받아주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 마인드로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없진 않죠. 제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항상 무슨 과외를 그룹과 같은 거 만들어주면 학부형 무조건 들어오면 거짓하진 않지만 들어오길 바란다. 왜냐면 A, B, C 학생은 숙제를 인정하는데 당신 아들은 이 숙제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은 5점 받아서 3점 받아서 싸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진 않죠. 속으로. 그렇죠. 첫수, 민수, 만수는 꾸준하게 인정하니까 5점이 나오는구나.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얘기했던 양질 30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솔직히 점수 잘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시간 관리, 그냥 자유 관리 딱 이것뿐인데. 매일마다 꾸준하게 하는 거 인정하기 힘들다니까요. 그걸 해야지. 그래요. 그걸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안아주니까 우리 헬장들이 맨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서 정말 멋있어요. 따봉따봉 올라오니까 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근데 한 달 뒤에 내가 5kg, 한 달 뒤에 5kg 빼고 10kg 뺀 거를 인정하는 것보다 오늘 300g 뺀 걸 인정하는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흥이 나고. 따봉따봉 올라가요.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뭐 하냐면 지금 살 계속 빼고 있는데 이제 너무 찌는 것 같아서 이제 너무 땀이 계속 나니까 짜증나가지고 살 빼고 있는데 제가 하루에 한 500칼로리, 600칼로리 좀 안 되게 먹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한 번 할 때마다 그걸 다 나눠서 저 계량기로 지금 음식 다 재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몇 칼로리 하는지 제가 다 남겨요. 근데 그게 되게 귀찮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잖아요. 다. 그게 똑같은 게 이 말을 왜 하고 싶었냐면은 너무 그게 맞는 말, 이게 공감이 잘 되는 이유가 그냥 그걸 앱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살쪄요. 진짜 웃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그러면 하루하루 쌓인 거를 오늘 지나가잖아요. 내일 오늘 걸 보잖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 그렇죠. 그냥 뿌듯해 뭔가가. 한 번 더 할까 하고 한 번 더 하게 돼. 혼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당근에서 다이어트에 같이 하실 분, 채팅방 하실 분 모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땡땡땡 무지님, 라이언님 훌륭하십니다. 얼굴도 공개 안 하고 딱 식단만 그쵸, 공개하고. 맞죠. 그런 걸 만드는 거죠. 뭐 당연히 뭐 성향에 따라 좀 다르죠. 저는 이제 그런 거 싫어하는 편이라 가지고 저는 혼자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혼자 하지만 그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그 같이 하는 것도. 자기 스타일을 깨닫고 맞는 걸 가는 게 중요하다. 어떤 과목을 고를지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경제를 너무 힘들어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매크로 먼저 한 다음에 내년에 마이크로 하니까 쉽다고 하는 증언들도 있고 맞아요. 그냥 오래 바쁘니까 그런 구성을 잘 해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다. 무지성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진짜 마무리하고 네.